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뉴닉에 처음으로 썼던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좀 다시 봐도 괜찮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럼은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엄청 빌린 다음에 은행을 사요. 그러면 은행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은행에 받은 대출을 내가 마음대로 지워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부채가 아예 사라지는데 은행을 얻게 되니까 완전 창조경제로 완전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 생각한 거 아니고 어디 떠돌아다니는 글을 봤는데 진짜 맞는 말 같아서 좀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할 팜팜은행이라는 것을 한번 팜팜은행은 여기 제 닉네임은 처음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팜팜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좀 볼게요. 자산이 100억이 있고요. 부채가 95억, 자본이 5억 정도로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그냥 5억으로 가정할게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은행은 당연히 부채 비율이 엄청 높고요. 부채 비율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라는 게 실제로 은행이 빌려왔다라기보다는 고객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 그 예금이 곧 부채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기업에서 평가하는 그 부채랑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기업들의 평균적인 부채 비율 볼 때도 비은행 기업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하죠.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부채는 다른 기업의 부채랑 좀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팜팜이가 신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팜팜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은행은 자산이 100억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5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5억을 받고 시가총액이 5억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 슬리피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제가 빌린 5억으로 이 은행을 사버립니다. 시가총액 5억이니까요. 그러면 이 팜팜은행은 이 전부 제 소유가 되는 거겠죠. 주식을 100% 인수했으니까 제가 유일한 주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팜팜이에게 내준 대출 기록을 지워버리고 그러면 채무 기록이 사라지고 근데 소유권 여전히 유지되죠. 이 어마어마한 계획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기 전에 뭐 사실 이 영상 보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체 자산이 100억이나 있어도 5억만 보유해도 이제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자산이 100억이고 자본, 주식들을 모두 합친 가격이 5억이기 때문이죠. 시가총액. 그래서 채권자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만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 전체 자산 100억 중에 부채가 95억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95억 원의 부채를 빌려준 사람들은 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한계가 있고 내 돈만 돌려내라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죠. 주인인 거예요. 회사의 주인. 근본주, 주인주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중에서 부채가 자본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은행의 실제 소유주라는 것. 근데 그러면 채권자보다 주주가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채권자가 되려고 할까요? 물론 채권은 주식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됨으로써 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채권을 소유하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영업 손실 같은 게 발생하죠. 근데 이 손실이 발생할 때 채권에서 먼저 까는 게 아니라 자산이 차감될 때 자본에서 먼저 차감을 하게 됩니다. 주주들의 투자금과 회사의 내부 유보금, 그러니까 뭐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차곡차곡 쌓인 거죠. 그런 걸로 이루어진 자본에서 먼저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자본이라는 방파제를 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해도 본인들에게 바로 손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자들 입장에서 자본은 일종의 버퍼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주식은 업사이드도 큰 만큼 이렇게 다운사이드도 큰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요. 그리고 부채는 당연히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남은 자산들은 어떻게든 처분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전부 돌려주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자산이 전부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이 많았다면 파산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남은 비율대로 자산들을 처분합니다. 물론 변제 순위가 있죠. 그래서 채권에서 우선 변제는 먼저 되고 일반 채권, 선순위 채권 다음으로 변제되고 다음으로 후순위 채권, 다음에 신종 자본증권. 이거는 채권인데 만기가 엄청 길어서 사실상 주식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 매전인이라고 볼까요?
하고 다음엔 주식. 근데 사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변제하고서도 남으면 갖게 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앞에서 그래서 채권자들은 본인이 빌려준 돈의 원금과 거의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을 소유한 사람도 당연히 회사로부터 현금 흐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배당이죠. 배당은 일정 주기마다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의무는 사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법을 찾아봤는데 의무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당을 없애버리면 뭐 그게 약간 도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신뢰를 좀 망칠 수는 있겠지만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보면 주주가 되면,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하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주총회 가서 열심히 손들고 주정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재적인 수익, 업사이드가 무제한입니다. 대신에 리턴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겠죠.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높고요. 배당도 언제든 끊길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채권이 아니라 부채가 아니라 자본에서 먼저 까이기 때문에 뭐 회사가 어떻게 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요. 반면에 채권자는 이거에 반대라고 보면 되죠.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하지만 원리금까지만 딱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뭐 회사가 정 못 돌려준다 싶으면 그것도 못 돌려줄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식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리턴이 높은 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렇게 있는 스몰캡, 라지캡이 훨씬 이렇게 본드보다 높다는 것. 아무튼 이렇게 다 인지를 했으면 아무쪼록 그 5억 원이 되는 자본을 모두 인수해서 내가 팜팜이가 팜팜은행의 실질적인 그 딱 단 한 명의 소유주가 됐다 하더라도 이 은행을 당연히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 얼굴 대출 기록을 없앤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대출 기록을 없애서 팜팜이의 부채 기록을 지워준다는 건데 그건 반대로 말하면 팜팜이가 그만큼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대출을 깎아준 은행이 가치가 깎인다는 거예요. 은행이 보통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 은행이 내준 대출을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상각처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다. 그럼 그냥 영원 처리 아니면 뭐 몇 퍼센트 까는 식으로 삼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출이 부실화돼서 희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대차평균의 원리죠. 좌측에 있는 차변 자꾸 없어진다. 좌측에 있는 차변이랑 우측에 있는 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부채와 자본 어딨냐? 그렇죠. 여기에 있는 자산의 총합계랑 부채와 자본의 총합계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 팜팜은행이 본인이 내준 대출을 전액 상각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해요. 마이너스 5억 전부 까지면 자산이 95억으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95억이기 때문에 부채랑 자본이랑 합친 것도 95억이 돼야 돼요. 현재는 100억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5억을 까야 되는데 부채랑 자본 둘 중에 어디서 먼저 깔까요? 물론 자본에서 먼저 깝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에 어떤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을 먼저 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자본이 곧 이제 이 회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위험하에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본인이 먼저 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완전 자본 잠식이 발생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본이 원래 있었는데 자본이 지금 원래 5억이 있었는데 그게 아예 0원으로 줄어든 거니까 완전히 자본이 잠식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파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이 0이 됐다 하더라도 이 은행이 굴릴 수 있는 자산은 총 95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돈을 벌어서 자본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실을 많이 해서 자본을 채워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자본이 0원으로 줄어서 완전 자본 잠식이 생겼고 이렇게 될 경우 거래소에서도 이게 너네 자본 없으니까 좀 채워넣어라라든가 등등 이런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무쪼록 이 은행의 가치가 낮아진 거겠죠.
그래서 팜파미의 빚은 사라졌을 수 있어요. 은행이 대출의 상각 처리를 해버리면 팜파미가 소유한 빚의 그 부채 기록은 사라졌지만 팜파미가 소유한 팜팜은행 역시 그만큼 가치가 떡락하기 때문에 실제로 팜파미가 얻는 부는 매우 적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문제는 많은데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